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마지막 춤을 추던 두 사람의 이야기.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정우는 요양원 입구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건 오래 쓰다 해진 가죽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혼자 살아온 세월의 작은 흔적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며 정우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지. 어서 오세요. 한정우 어르신이시죠?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쳤고 정우는 먼저 가벼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 복도 끝방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니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게 벌써 7년 전, 함께 늙어가며 의지했는데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보려 했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밥을 혼자 챙겨 먹는 것도 점점 적적해졌고 그래서 스스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들어서자 여러 얼굴이 돌아봤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한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고 정우는 조용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정정하시네요. 좋으시겠어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가족분들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낯가리는 듯 지냈지만 며칠이 지나자 정우는 금방 적응했던 건지 요양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키도 훤칠이 크고 젠틀하고 유머 감각이 있었습니다. 정호님 산책 같이 가실래요? 정호 씨, 오늘 화투 치실 거예요? 정우는 거절하지 않았고 그렇게 요양원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친구도 만들었지만 밤이 되면 정우는 혼자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쓸쓸했습니다. 수연은 침대 시트를 펴다 말고 멈췄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하려던 거였지? 엄마 괜찮아? 아들이 짐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응, 괜찮아. 수연은 웃으며 다시 손을 움직였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알아. 여기선 간호사님들도 계시고 엄마 혼자 있는 것보다 안전할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긴 했습니다. 가스불을 껐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졌고 집 앞 편의점 가는 길을 잊을 때도 아들네 집에 가는 길을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나을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편히 쉬고 있어. 그래, 잘 가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네, 알겠어요. 얼른 들어가요. 수연은 짐을 정리하던 중 좋아하는 책들을 책꽂이에 놓다가 손에 힘이 풀려 시집 한 권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우려고 하는 순간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20살의 자신과 한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주워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낳고 그렇게 살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도
버리지 못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정도는 간직해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 아주 가끔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서둘러 책 속에 밀어넣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식당에서 수연은 빈 자리를 찾다.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무심히 말하다가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밝게 웃으며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고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웃는 모습이 서글서글하여 수연은 잠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우가 먼저 말을 걸었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며칠 됐어요.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수연과 정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혹시 차 좋아하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휴게실에 있는 녹차가 꽤 괜찮던데. 녹차 마시면서 산책 같이 하실래요? 네, 좋아요. 정우와 수연은 식사를 마치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정우가 녹차를 따라 주었고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녹차를 들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은행나무가 많은 정원 산책길.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엔 뭐 하셨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아, 국어 선생님이셨군요. 수연 씨는요? 전 도서관 사서였어요. 책 많이 읽으셨겠네요. 그렇게 가을날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종 산책 같이 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녹차도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모처럼. 정우는 복도를 지나다 간호사실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김수연 어르신 차트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했어요. 초기 알츠하이머이신데 정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은 괜찮으신데 기억력 검사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가족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녹차가 당기더라고요. 정우는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점심을 먹었으면 녹차가 세트입니다. 요양원 프리미엄 코스죠. 수연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정우는 정성스레 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퍼지자 수연이 살짝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있습니다. 방 번호도 헷갈리고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우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긴 서로 방을 잘못 들어가도 그냥 이웃이 놀러 왔다고 합니다.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우는 장난스럽게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저도 어제 뭐 먹었냐고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식사 시간 또 옵니다. 수연은 어깨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정도면 꽤 심각하신데요? 정우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 들으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네요. 두 사람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따뜻한 녹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가로 기울어지는 햇살이 조용히 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잔디밭 쪽에서 잔잔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 한가운데 세워진 하얀 스크린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야외 영화 상영이 시작됩니다. 따뜻하게 챙겨 나오셔서 가을밤을 즐겨보세요. 수연이 정호의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호 씨, 오늘 잔디밭에서 영화 틀어준답니다. 같이 가보실래요? 정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러죠.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든 재미는 있을 겁니다. 둘은 무릎에 작은 담요를 덮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잔디 위로 바람이 조용히 스쳤고 주변엔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흑백 화면이 펼쳐지고 오래된 OST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노래,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정호는 숨을 들이마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저도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저도 이 노래 제일 좋아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호를 바라보았고 정호도 마치 오래 기다린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스크린 속 눈 내리던 거리. 그 장면이 흐르자 정호의 눈에 1973년 겨울 명동 극장이 겹쳐졌습니다. 둘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영화를 보던 그날. 정호야, 저 배우 정말 멋있지 않아? 그래, 근데 너가 더 예뻐서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그 말과 함께 20살 수연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공기, 첫사랑의 떨림이 오래된 필름처럼 겹쳐졌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김수연 너였구나. 내 첫사랑. 정호는 수연의 손을 향해 손을 살짝 뻗었다가 끝내 멈춰 세웠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인생을 견뎌온 긴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복잡한 마음을 알 리 없다는 듯 영화 속 장면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디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수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영화도 참 오랜만에 재미있었네요. 저도요. 좋은 저녁 되세요. 그날 밤 정호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첫사랑임을 알아버렸지만 그 사실을 꺼내놓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게 식어 있을 무렵 정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침대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추억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지만 그는 쉽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20살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보내지 못해 접어두었던 편지들, 언젠가 건네려다 멈춰버린 프로포즈 편지,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반지 케이스. 이걸 지금 꺼내서 보여줘야 할까? 50년이라는 시간이 이 물건들을 이미 지나간 이야기로 만들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굳이 꺼낸다고 바뀌는 것은 없을 테고
혹시라도 서로에게 아픔만 남길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병을 알게 된 뒤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뤄둔 말도 묻어둔 마음도 너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구나. 정우는 반지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원 안에 묻어놓았던 젊은 날의 마음이 다시 가볍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그는 상자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조심히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실려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잎사귀처럼 오래 흩어졌던 기억이 다시 모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눈을 감은 채 수연의 얼굴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정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혹시 바람 좀 쐬실래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요? 그냥 밖으로요. 가만히 계시기 답답하실까 해서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래 나가보지 못했어요. 요양원의 외출 허락을 받은 두 사람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수연이 묻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신데요? 정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떡볶이요. 떡볶이요? 예전에 참 좋아하던 데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는 천천히 명동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기 어딘가였는데 세월이 많이 변했네요. 예전 그 가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근처에 있는 분식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고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수연은 젓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떡볶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도요. 편하게 드세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수연 씨, 식사 마치고 남산 케이블카 타보실래요? 케이블카요? 네. 사실 예전부터 꼭 타보고 싶었습니다. 네, 가봐요. 저도 안 타봤어요.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에 도착하자 정우가 표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케이블카가 멀리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타봤는데 참 좋네요. 케이블카는 천천히 서울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 아래로 도시가 환하게 펼쳐졌습니다. 참 예쁘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수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랑 타서 더 예쁩니다. 정상에 도착한 둘은 야경을 바라보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가볍게 스쳤습니다. 수연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씨, 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요,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정우 씨가 누군지. 수연 씨, 정우야. 식당에서 처음 본 그날 알았어. 나는 모를 리가 없잖아. 정우는 숨을 멈춘 듯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오늘도 좋은 기억을 남겨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바람이 잠시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수연이 걸음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야. 정우가 돌아보자 수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군대 간 뒤에 우리 집이 무너졌어. 정우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한순간에 망했고 짐 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어. 그냥 갑자기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그렇게까지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걸 몰랐어. 정우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손만 살짝 떨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 정말 너한테 편지 정말 여러 번 썼어. 근데 다 돌아왔었어.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투에 수취인 불명이라고 찍혀서. 정우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무언가가 금이 가득 드러나려 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서 널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어.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잖아.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끊길 만큼 작았습니다. 그래, 이해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우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다 잊었어. 바람이 산책로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50년 동안 쌓인 침묵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정우가 깊게 숨을 삼켰습니다. 수연아, 나는 제대하면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았어. 그는 손을 무릎처럼 낮게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 기다려줄 거라 믿었거든.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우야,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어.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어. 그래, 알아. 정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중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제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됐네. 정우가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둘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만이 두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우리 남산 돈가스 먹으러 갈래? 여기 되게 유명하대. 정우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가야지. 미루지 말고 바로 가자. 둘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주 앉아 돈가스를 앞에 두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수연아. 첫사랑을 다시 만난 수연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너랑 같이 와서 더 맛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정우가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정우의 눈을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거리의 불빛이 천천히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와 수연은 매일 일과처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원의 작은 길을 따라 걸으며 햇살이 비칠 때마다 서로를 한 번씩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간호사가 지나가다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 요즘 표정이 참 좋으세요. 매일 데이트하시는 것 같아요. 수연이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정우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람도 좋고 함께 산책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간호사가 멀어지자 수연이 벤치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그냥 오랜만이라서 누군가랑 이렇게 걷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이 소중해. 정우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하지. 우리 같은 나이에는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더 소중한 것 같아. 수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둘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만으로도 서로가 얼마나 의지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고 둘의 그림자가 벤치 아래에서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병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정우와의 산책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정우는 1시간을 기다리다가 수연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약속 있었어? 응, 산책하기로 했잖아. 아, 미안해. 깜빡 잊었어. 수연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정우는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가자. 응. 둘은 정원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수연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요양원 정원이야. 아, 그렇구나. 10분 뒤 수연이 또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정우는 대답하며 울음이 치밀어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정원이야. 우리 자주 오는 곳. 그래? 수연은 환하게 웃었지만 정우는 그 웃음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차마 티내지 못한 채 눈물만 삼켰습니다. 밤이 되어 정우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 수연을 돌보던 일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요즘 정우는 수연을 챙기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정우는 잠시 자신의 방 번호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피곤해서 그런가. 손이 가볍게 떨렸지만 정우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 곁에 서 있을 거라고. 수연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어느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수연아, 아침 먹으러 가자.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혼란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정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제 방이 어디인지 아세요? 정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야. 정우야. 수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정우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예요. 수연 씨 방 207호예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요. 정우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흐르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연은 정우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정우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만난 날, 함께 걸었던 길, 손을 잡던 따뜻함, 사랑을 확인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가장 먼저 지워진 것입니다. 50년을 기다려 겨우 다시 만난 사랑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밖을 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아픔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닦고 다시 수연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수연은 낯선 얼굴을 보듯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정호는 흔들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친구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둘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웃음의 온도는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 식당에서 정호를 보고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오빠, 아니 아저씨? 단어가 뒤섞였지만 정호의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잊힌 기억의 조각이 어디선가 아주 조금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정호는 매일 다시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식당 앞 복도에서 수연이 정호를 발견하자마자 반짝 웃었습니다. 정호야. 정호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늦겠어. 빨리 먹으러 가자. 그 말투. 정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20살 그때의 수연 목소리였습니다. 정호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자 수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너 군대 좀 늦게 가면 안 돼? 정호의 심장이 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50년 전 수연이 그날 똑같이 했던 말.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해?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0살 그 시절의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안 가면 안 돼? 정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연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안 갈게.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정우는 눈을 마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야. 내 옆에 있을게. 약속?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 수연은 안도한 듯 정우 팔에 매달렸고 정우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흐르는 건 젊은 날의 떨림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우야, 군대 가지 마. 편지 꼭 써야 해. 매일매일. 제대하면 바로 올 거지? 정우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꼭 올게. 수연은 그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기다릴게. 꽃신 신겨줘. 수연이 보는 정우의 얼굴은 주름진 노인이 아니라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시간은 수연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정우의 마음에서는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돌아와 방에 혼자 남은 정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내 곁에 있을게. 내가 날 기억하든 못하든. 그날 그는 저녁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옆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변화가 수연에게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음속으로만 아직은 괜찮다고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세수하는 법, 옷 입는 법, 밥 먹는 법까지 차례로 잊혀져 갔습니다. 정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세수를 도와주고 예쁘다 칭찬해주고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아저씨, 응. 수연아. 배고파요. 알았어. 금방 가져다 줄게. 정우는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어 수연의 입 앞에 가져갔습니다.
수연은 씹는 법조차 잠시 잊은 듯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씹어봐. 그래, 잘하고 있어. 이제 삼켜. 응. 수연이 피곤하게 웃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정우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셨죠?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도 인지 저하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성으로 보입니다. 정우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계속 악화됩니다. 좋은 생각만 하셔야 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요즘 저보다 소중한 게 생겼거든요. 의사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정호는 수연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늘 같은 목소리로 수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수연아. 오늘 바람이 좋네. 창밖 좀 같이 보자.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어느 날 밥을 먹이던 중 수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정우는 한 박자 쉬었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친구야. 친구면 이름이 뭐예요? 한정우. 수연은 그 이름을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정호. 잠시, 아주 짧은 순간, 수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정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래, 그 이름. 내가 참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야. 수연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냈습니다. 눈을 오래 뜨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어. 우리 처음 만났던 길에도 은행나무 있었지.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우는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괜찮아. 듣기만 해도 돼. 나는 오늘도 너한테 왔어. 어느 오후 간호사가 라디오를 켜두고 나갔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오래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던 영화의 OST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려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정우의 숨이 가슴에 걸려 멈췄습니다. 그래, 나야. 수연아,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는 바람보다 가늘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랑 같이 있어. 수연이 힘을 다해 손을 들어 정우를 찾으려 하자 정우가 재빨리 그 손을 감싸 잡았습니다. 정우야. 응, 여기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춤출까? 정우의 눈이 적셔졌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응. 처음 데이트 때처럼 정우는 수연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연의 몸은 거의 힘이 빠져 있었고 팔이 저절로 정우에게 기대어 왔습니다. 정우는 한 손을 수연의 허리에 받치고 다른 손은 수연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리듬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춤이라기보다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포옹에 가까웠습니다.
수연의 머리가 정우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수연아, 응, 괜찮아. 내가 날 기억 못해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게. 내 웃음도, 내 목소리도, 내 얼굴도, 모두 다. 수연이 가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정우는 대답 대신 수연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즈음 정우는 수연을 조심스레 안아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수연의 눈은 여전히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지막으로 빛나듯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수연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수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네, 좋아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우야. 수연이 정우를 알아봤고 정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 좀 괜찮아? 응. 오늘은 머리가 맑아. 정우는 의자를 당겨 앉았고 무릎에 상자를 올렸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뭔데? 추억 상자. 정우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연이 몸을 일으켰고 정우가 베개를 받쳐줬습니다. 이거 봐. 정우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20살의 두 사람이 남산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수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나도 간직하고 있었는데. 참 예뻤다, 우리. 그러게. 너 특히 예뻤어. 정우는 다른 사진들도 꺼냈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명동 거리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기억나? 응. 첫 데이트 때 맞아. 둘은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우는 편지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군대에서 쓴 편지들이야. 너한테 보냈는데 돌아온 것들.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우의 글씨였습니다. 읽어줄까? 응. 정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오늘 훈련 받다가 너 생각했어. 힘들 때마다 내 얼굴 떠올리면 힘이 나. 2년 넘게 쉽지 않겠지만 날 기다려준다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것도 읽어줄까? 응. 수연아, 요즘 너무 보고 싶어. 오늘 훈련이 너무 힘들었는데 수연이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어. 뭐야, 어리광만 잔뜩 써놨잖아. 수연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너에게 닿지 못한 편지가 나에게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정우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더 낡아 있었습니다. 이건 나 돌아가면 나중에 혼자 꼭 읽어봐. 편지를 수연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작은 반지 케이스에서 반지를 꺼내 수연의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너 주려고 그때 샀던 거야. 수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입대하기 2달 전에 나 많이 바빴었잖아. 그때 사실 공사장에서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제대하고 너 주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서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 정우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주고 싶어. 그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제서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받아줄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수연의 손가락에 천천히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야 주인한테 갔네. 손가락이 가늘어져서 조금 헐렁했지만 반지가 빛났습니다. 사랑해. 예쁘다. 내가 더 예뻐. 고마워, 정우야. 시작하자. 내가 더 고마워. 사랑해. 수연은 반지를 끼고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50년 전에 시작하자. 받았어도 지금 받아도 사랑해. 다 좋아. 내 마음 받았어. 그때 다시 하고 싶었던 말. 시작하자. 해도 돼. 응. 사랑해. 정우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너였어.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너야. 둘은 손을 꽉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2번 있어. 20살 때 너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나도 그래. 고마워. 다시 나타나줘서. 나도 고마워. 석양이 붉게 물들며 병실을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은 반지를 보며 웃었고 정우도 웃었습니다. 피곤하지? 조금. 푹 자. 응. 근데 손잡고 있어줘. 그럴게. 수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고 정우는 말없이 한참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새벽 수연의 숨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끊어질 듯한 숨결이 조용히 병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간호사는 급히 연락을 돌렸지만 너무 깊은 새벽이라 전화를 받는 이는 없었고 아들에게는 문자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에는 간호사와 수연 둘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수연의 손을 잡아주며 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수연이 힘겹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정우 좀 불러주세요. 간호사는 곧장 정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정우는 소식을 듣자 말도 없이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숨이 찬 채 병실 문을 열자 수연은 거의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작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왔어, 수연아. 수연의 손에는 힘이 거의 없었지만 손가락엔 여전히 그 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가, 수연아.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수연은 아주 천천히 숨을 놓았습니다. 마치 오래 품었던 바람을 마지막으로 내쉬듯이 정우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간호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를 보며 입술을 떨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는 수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의 걸음은 한 발 한 발 아주 오랜 세월을 짚고 나오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 떠난 뒤 정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몇 숟가락 겨우 넘기고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셔야죠.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라도 좀 드세요. 몸 상하십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2번 잃는 일은 생각보다 조금 힘이 드네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시집을 내밀었습니다. 수연 어르신이 힘든 와중에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집을 펼쳤습니다. 책갈피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 젊은 날 2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의 뒷장에는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 첫사랑. 잊었다고 믿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너. 가볍게 스쳤던 첫사랑이 왜 이렇게 오래 아직도 나를 부르나.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추억 상자를 꺼냈습니다. 20살의 수연이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수연이 준 책에 꽂혀 있던 사진, 2 사진을 나란히 놓자 마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찍었던 그 순간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명동에 놀러가서 찍은 스티커 사진. 70의 2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곧 만나겠지요. 그리고 닷새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정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셔야. 정우는 침대에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듯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우의 품 안에는 2장의 사진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20살의 2사람, 그리고 70의 2사람. 어르신. 간호사는 부드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원의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은 모두 떨어져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던 그 무렵 정우와 수연은 어딘가에서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20살의 모습으로 손을 꼭 잡은 채 수연의 손에는 정우가 50년을 돌고 돌아 건넨 반지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은 이루지 못했지만 마지막 사랑은 끝내 완성되었습니다. 시간은 기억을 가져갔지만 사랑만은 남았습니다. 그들의 오래 기다린 약속은 그렇게 영원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따스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